먼저 그대로 스피어를 들어 올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이 스피어 중간에, 그러니까 라이플 중간 부분에도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손잡이를 옮겨서 잡고 있는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액션 포즈 취할 땐 이 중간을 잡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묵직하게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도 포즈가 꽤 잘 나오죠? 묵직한 액션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어느 땐 좀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좋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다이노 커맨더! 야, 박스 큽니다. 무지막지 큽니다. 미니 특공대 본부에서 다이노이드의 파워를 이용해서 만든 트레일러 로봇입니다. 발매는 2025년 8월 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149,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미니 특공대 본부에서 만든 로봇이거든요. 근데 다이노이드의 파워를 이용을 해서 커맨더 코인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미니 특공대 그 출격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스 위에 손잡이 달려있는 거 뭐 당연히 달려있는 느낌이고요. 패키지 사이즈도 일단 이 상태에서 가로 50cm고요. 높이도 45cm가량. 거기다가 옆으로 돌려서 두께도 어마어마한데 이 두께마저도 30cm급, 29cm쯤 되네요. 무지막지한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옆에는 뭐 무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다이노 헤드봇들과 호환이 되고 뒤에는 이게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렉스카이저가 뒤에 타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해요. 이 트레일러 자체에 뭐 다이노이드에 이제 코인도 수납되고 헤드봇들이 탑승되고 다이노카도 수납하고 최장 1m까지 연장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스케일을 보여준다고 해야겠죠. 자, 그럼 오픈해볼까요? 오픈! 매뉴얼도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요. 패키지 오픈! 우와! 우와! 무지막지한 사이즈의 블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트레일러가 엄청 크네. 어우. 그리고 비클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비클 모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가 바닥에 깔려있고 다이노 커맨더 본체는 뒤집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다이노 커맨더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딱 이제 패키지에서 꺼낸 상태 그대로 이제 올려놨고요. 일단 매뉴얼이 무지막지 큽니다. 화면에 가득 찰 정도로 매뉴얼이 큰데 기본적으로는 책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 로봇으로 변하는 방법, 그리고 합체 모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시 트레일러로 변형하는 방법과 뭐 렉스카이저를 태우는 방법부터 베이스 모드로 변형하는 방법 등등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다이노 커맨더도 다른 다이노이드의 헤드봇들과 합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8 정도로 제한되긴 하지만 그래도 호환성이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캐리어에 사용할 로봇 팔입니다. 정비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미 한 개는 끼워져 있거든요. 뒤에 비어있는 공간께 빠져있는 거라 이걸 끼워줄 거고요. 파츠 자체의 디테일은 꽤나 멋진 형태로 되어 있고 끝부분이 이렇게 손이 벌어지는 로봇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은 연결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캐리어 상태에서 끼워도 되게 튼튼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여서 뭐 헐겁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다음은 커맨더 라이플! 다이노 커맨더가 라이플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노 스피어로 결합을 했을 때 손잡이가 될 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이 라이플의 총구고요. 이렇게 총신 지나서 접혀져 있는 손잡이를 펼치면 이제 라이플의 완성입니다. 전체적으로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고요. 애초에 덩치가 커가지고 이 정도 길이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중간 부분에 이런 금색 부분이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흰색 부분도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인트가 있잖아요. 수납을 위한 조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리어에다가 바로 수납하는 게 가능해요. 다음은 커맨더 샷! 아까는 라이플이었다면 이번에는 피스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이제 비클 모드의 다이노 커맨더에도 직접 사용을 할 거고요. 위에 있는 흰 색깔 커버를 펼치면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손에 쥐어주면은 다이노 샷의 완성인 거죠. 예, 총구 부분도 제대로 구멍 뚫려 있고 뭐 기본 디테일들 빨간색 부분은 다 부분 도색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라인이라든가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멋진 형태의 권총이죠. 그리고 커맨더 코인! 네, 다이노 커맨더의 머리 형태가 새겨져 있는 다이노 코인입니다. 커맨더 코인이라고 해야겠군요. 그레이트 코인처럼 금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뒷면은 다이노 커맨더의 비클 모드, 이제 트레일러 형태를 새겨 놨고요. 앞쪽이 이제 머리 앞모습인 거죠. 굉장히 멋집니다. 일단 방금 본 부속품들을 장착시켜서 이제 본체를 완성시켜 줍시다. 캐리어 먼저 좀 만져볼게요. 캐리어는 이 뒤에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먼저 로봇팔을 장착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더드 끼워서 반대쪽에서 손을 벌리고 바깥쪽과 안쪽으로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 손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장착이 됐죠. 이 앞에 있는 것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잠시 입을 벌려서 들어주고 이 접혀져 있는 파츠를 앞으로 돌려서 펼치고 다시 물어줄게요. 그리고 좌측면에다가 이 라이플을 수납시켜줍니다. 앞쪽과 뒤쪽 조인트를 다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납 완료! 뭐 수납할 때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뒤집어서 껴도 조인트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든 다 끼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노 커맨더 본체는 이 옆부분에 조인트 2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이노 샷을 맞춰주면 됩니다. 구멍이 2개 딱 맞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고정.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들고 트레일러에다가 도킹! 완성! 다이노 커맨더 초대형 트레일러 모드! 패키지부터 비클 모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비클 모드부터 쭉 보면서 이어갈 것 같은데 일단 엄청 큽니다. 이 다이노 커맨더 자체가 기본 목적이 렉스카이저를 현장까지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출동할 때 이걸 타고 출동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비클 모드로 들어가 있는 게 어색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일단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은 봐야 되잖아요. 자, 머신 다이노카 가지고 왔습니다. 짠! 그리고 티라 가지고 왔습니다. 짠! 말도 안 된다 진짜. 우와. 아니 생각해보면 렉스카이저도 되게 크다고 이야기하던 그런 다이노이드인데 월등히 큽니다. 애초에 이 티라를 운반해야 되니까 트레일러 상태도 그렇지만 이 캐리어부터가 티라보다 훨씬 커요. 일단 단순 길이부터 한번 재보면 와 진짜 70cm 정도 되네요. 70cm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71까지 되는 것 같은데 길이부터 어마어마하고요. 높이도 지금 캐리어 가장 높은 부분까지가 약 30cm가 좀 안 됩니다. 29cm가량 되는 것 같네요. 이 상태만으로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길이를 잴 거잖아요. 가장 긴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캐리어 뒤에 문 열고 내리고 베이스 모드 때문이라도 이 뒷부분이 연장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길게 만든 상태예요. 자, 대망의 길이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1m네. 정말 100cm, 1m 정도. 우와. 어마무시한 길이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캐리어 연결 자체는 밑에 보면 짜잔. 딱 다이노 코인만한 사이즈의 육각 조인트가 있어요. 이 부분이 회전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그대로 장착하고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커서 이대로는 좀 외형 보기 힘드니까 분리시켜서 나눠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다이노 커맨더 비클 모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얘도 다이노이드의 파워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애니까 공룡을 모티브로 만들었겠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뿔이 3개죠.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트리케라톱스 플러스 트레일러 트럭인 거죠. 이 또한 로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옆에서 보더라도 제대로 그 트럭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운전석에 창문 검은색으로 되어 있겠다. 문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죠. 이제 머플러를 연상케 하는 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연료 탱크가 있어야 할 만한 부분에 또 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던가
정말 있을 건 다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요 비클 모드만으로도 43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자랑을 하거든요. 길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심플한 부분, 아무래도 뒤에 캐리어가 달려야 하다 보니까 복잡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안쪽으로도 그렇고 주변으로도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차량 뒷부분에도 이런 검은색 부분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모습, 저는 바퀴 디자인이 정말 박력 있더라고요. 큼지막한 것도 한몫하는데 진짜 바퀴 엄청 크거든요. 이거 머신 다이노카 가지고 오면은 바퀴가 다이노카 절반만 해요.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것도 꽤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도 되게 기계적인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옆에서 봤을 때도 패널 라인이 뭐 되게 많거든요. 연결부도 그렇지만 이제 본체 쪽으로 올라갔을 때 파란색 부분들도 지금 나중에 변형하면 가려질 부분들에도 이제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차량 앞쪽으로 와서 문 쪽도 창문에 검은색으로 다 되어 있고, 그 문의 형태라던가 기본적으로 패널 라인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너무 찐 트럭 아니야 싶었던 거는 이 라인 이 라인 뭐 흔히 어디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라인이잖아요. 트럭이라 그러면 옆에 이런 라인 하나 있을 법한데 그런 대형 트럭 특유의 느낌이 잘 녹아든 부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면부, 이 그릴 부분도 되게 멋집니다. 각지고 뭐 이런 디테일도 좋지만 큼지막해서 되게 단단해 보이는 느낌 들어서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요. 참고로 빨간색은 다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답게 이제 앞부분에도 있는 뿔,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는 커맨더 X라고 하는 무장이거든요. 이게 무장도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래서 무장이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좀 다이노 커맨더의 모습이 보입니다. 앞부분이 다리고 중간 골반, 뒤쪽에 머리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 뒤는 뭘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백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노 커맨더의 비클 모드는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캐리어도 한번 볼까요? 자, 다이노 커맨더 캐리어입니다. 뭐 방금 대략적인 느낌은 봤으니까 캐리어 자체의 느낌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라이플은 좀 빼놓을게요. 어차피 수납시켜 놓은 거였으니까. 캐리어만 사이즈를 재봐도 앞에서 뒤까지 가장 긴 부분 기준 48cm가량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이즈가 엄청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서, 심지어 색깔이 있는 클리어 파츠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티라가 탑승을 했을 때 좀 과거 뭐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데서 봤었던 공룡 운반 모습?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포인트가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클리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 캐리어 옆에 보면 무장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고정 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빔포고요, 밑엔 미사일입니다. 심지어 빔포도 이렇게 관절이 있어서 옆으로 들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하 가동도 시켜주는 게 가능하고, 당연히 밑에 있는 미사일 포드 같은 경우도 회전, 그리고 해치 오픈! 짜잔! 미사일 하나하나가 또 빨간색으로 부분 도색도 되어 있고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쪽 디테일도 구경하는 게 가능하죠. 바깥쪽 하얀 색깔 부분의 디테일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런 무장까지, 심지어 작중에도 사용을 하죠. 미사일을 막 난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외장 자체의 디테일도 굉장히 멋지죠. 거대한 사이즈의 이런 디테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거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보면 바퀴도 아까 봤던 바퀴랑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내부 같은 경우도 안쪽 뭐 실린더 디테일이다 뭐다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앞부분도 이런 캐리어 특유의 앞부분 디자인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요 밑에도 검은색으로 해서 이제 기계적인 디테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면에만 있는 게 방금 봤었던 그 커맨더 라이플 수납 구멍이거든요. 아까 봤던 데도 구멍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 외에는 반대쪽과 동일하니까 뒷면도 보면, 뒷면도 가만 보면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뒤쪽에 후미등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뒷문 자체도 디테일 꽤나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위쪽도 은색으로 따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양옆에 C형 파츠로 락이 걸려 있고,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바닥으로 쫙 깔리는 뒷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통해서 차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티라가 이걸 밟고 내려올 것 같기도 하고 내부 같은 경우도 디테일 되게 충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엔 저도 되게 놀랄 정도로 야, 이 내부까지도 이렇게 막 디테일이 장난 아니다 하면서 봤던 부분 중 하나네요. 물론 바닥뿐만 아니라 저 안쪽까지도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뒷문도 열었겠다. 이제 태울 거 태워봐야겠죠? 일단 뒷부분의 고정장치를 풀어서 잠시 들어줍니다. 그리고 작중으로 따지면 여기서는 이제 티라가 다 걸어 들어가서 안에서 다이노이드로 변신 이거거든요. 그치만 우리는 다이노이드 티라 다리를 일자로 가지런히 모아주고 티라에 탑승! 짠! 그리고 다시 팔을 내려줍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골반 기준 좌우에 가득 차게끔 되어 있고요. 꼬리가 이 캐리어 끝에 딱 맞게끔 해주면 오케이, 이 상태로 닫아줍니다. 사실 중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티라가 좀 뒤로 와 있어도 꼬리가 살짝 삐져나오는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티라 탑승 완료! 미니 특공대 출동! 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이 제품의 메인 기믹 중 하나입니다. 티라의 탑승 및 수송. 저 캐리어 자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기도 한데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를 태워놨다라는 것도 되게 로망이 있고 매력적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방금 이야기했던 옆에 있는 클리어 파츠. 티라의 다리가 살짝 비치는 게 보이나요? 이거 실제로 보면 여기 발도 금색이라서 발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다. 저렇게 살짝 비쳐 보이는 것마저도 로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맨더 라이플까지 다 수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거대한 캐리어가 이 티라 하나 탑승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들어있으면 좀 심심하죠? 네, 다른 기믹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베이스 모드! 자, 여기서는 이제 다이노카도 필요하긴 하지만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은 티라 내려오십시오. 먼저 앞뒤 연결 풀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커맨더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 캐리어만의 베이스 기믹입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바퀴 앞쪽을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쪽이 좀 무거워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앞뒤에 있는 이제 팔 락을 풀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빈포 쪽을 90도 들어주고요. 위에 조인트로 락이 걸립니다. 이렇게 락을 걸어주고 뒷문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앞부분 이 검은색 파츠 기준으로 좌우 락이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이 락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좌우로 전개!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을 뒤집어줍니다. 마지막은 아까 봤었던 연장 기믹 그대로 사용! 완성! 베이스 모드! 일단 이 베이스 모드 완성됐잖아요. 그냥 단순히 전개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부터 잠깐 보이는 건데 이 밑에 하얀 것도 뭐 보이고요. 뭐 방금 뒤집은 머리 부분도 어디다 쓸 것 같고 과연 이게 다 뭘까요? 이것만으로도 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만으로도 자체 정비 기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로봇팔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정비할 수 있는 거죠. 로봇팔도 이렇게 꺾이기도 해요. 회전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팔 쪽으로 세워놓으면 정비받고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죠. 이거는 다이노 커맨더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다가 그동안 나온 다이노이드들 헤드봇들을 여기다가 태워줄 수 있어요. 바로 태워보도록 하죠. 썬더 티라부터 공간이 아담하죠. 가운데에는 버닝 캐라, 프로즌 타이거에다가 마그 킬로, 버스터 기가, 타이달 샤크와 마지막은 스톰 테라까지 이렇게 7대의 다이노이드 헤드봇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태워줄 수가 있다. 공간도 딱 자기한테 적당하게 딱 맞게 되어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차곡차곡 이 주차에 있는 느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헤드봇들이 탑승하고 있는 곳에 머리 되는 부분 약간 지휘소 같은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내부에 무언가를 끼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모은 다이노 코인들을 여기다 전부 수납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보죠. 썬더 티라, 버닝 캐라에다가 프로즌 타이거, 마그 킬로, 버스터 기가, 타이달 샤크에다가 스톰 테라까지
근데 두 개가 더 남아요. 그렇습니다. 그레이트 코인과 커맨더 코인 같이 여기다가 끼워서 그대로 수납. 총 9개의 코인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고정시켜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흔들리지 않아요. 편하게 수납을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뭔가 더 있죠? 연장되어 있는 뒤쪽으로 가면은 이 한 켠에 하얀 색깔 파츠가 이게 수납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 내부도 막 디테일 좋거든요. 막 코우션이라고 써 있어요. 막 심지어 뭐길래? 그렇습니다. 버닝 캐라의 스파이크 강화 파츠입니다. 잠시 스파이크를 빼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합체했을 때처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거대한 파일 벙커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거를 한층 더 사이즈를 키워주는 강화 파츠입니다. 빠밤. 이거는 이따가 다이노 커맨더에다가 버닝캐를 합체시킬 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뭐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는데요.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커지는 느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강화 파츠가 있었던 곳 반대쪽입니다. 여기도 코우션이라고 쓰여 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 이 문양은 머신 다이노카 문양 아닌가? 맞습니다. 해치 오픈! 짜잔! 머신 다이노카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역시 안쪽에도 막 기계적인 디테일 되게 많은데요. 일단 머신 다이노카 탑승, 바로 수납을 시켜줍니다. 앞부분 오픈! 여기가 하이라이트. 이 뒤에 레버 하나 보이나요? 레버 온! 출동! 이런 거 너무 좋아. 자, 다른 것보다도 이 출동 기믹이 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출동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되게 세계관에 몰입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머신 다이노카를 이렇게 수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동까지 시킬 수 있다? 이게 좀 굉장히 매력적인 기믹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때가 됐습니다. 다이노 커맨더 비클 모드에서 로봇 형태로 변형! 근데 진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엄청 큰 사이즈인데 이게 변형하면 또 어떤 느낌일까 막 기대가 되지 않나요? 자, 시작해보죠. 먼저 커맨더 샷을 빼줍니다. 이렇게 좌우 빼서 이제 락을 풀어주고요. 이게 위쪽이랑 아래쪽 외장 락을 걸고 있는 거라서 이걸 빼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뿔 2개가 있어요. 이거를 밑으로 내려주고 이 뒤쪽 백팩 될 친구를 위쪽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위로, 아래로 슬라이드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슬라이드 하면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백팩은 잠시 대기, 은색 부품을 눌러주게 되면은 위에 락이 풀리면서 외장이 기울어집니다. 양쪽 다 미리 해놓고요. 차량의 윗부분 파란색 파츠에 락을 풀어서 뒤집고 중간 관절을 한 번 더 접으면서 완전히 밀어 넣으면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전석 뒤에 있는 금색깔 부분 여기를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팔 외장이 완성되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팔 외장 완성시키고 그대로 이렇게 포개져 있는 팔을 락을 풀면서 옆으로 90도 정도 먼저 가동을 시켜줍니다. 사실상 이걸 위해서 옆에 외장을 기울여 놓은 거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연장시켜주고 반대쪽도 연장시켜주고 팔을 옆으로 살짝 들면서 앞으로 가져가서 고정. 반대쪽도 팔을 살짝 들고 옆으로 와서 고정.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은색 파츠를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미리 해놓습니다. 그 다음 접혀져 있는 무릎을 펴줄 겁니다. 지금 가만 보면은 고관절 모양이 고관절이 뒤로 가서 한번 무릎에서 꺾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다리 위아래가 맞닿아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풀어줄 거예요. 이제 먼저 무릎을 펴주면서 그대로 이 양옆의 외장 옆으로 살짝 치우고 상체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꺾여있는 무릎을 이때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이렇게 관절이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주면은 무릎도 준비 끝! 이제 다리 좌우를 갈라주면서 안쪽에 있던 커맨더 X 꺼내줍니다. 이게 아까 차량일 때 이 가운데인데 이 운전석 중앙부까지 해서 한꺼번에 요 도끼를 형성하고 있는 거라 빼주고 그 다음 무릎 앞뒤를 잡고 슬라이드! 반대쪽도 슬라이드! 오,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무릎 외장도 슬라이드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음 뒤꿈치로 가서
차량일 때 그릴 부분, 여기가 뒤꿈치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가서 접혀져 있는 발을 펼쳐줍니다. 그 다음 대지에 세워주고, 펼쳐져 있는 가슴뿔 하나로 합쳐주고, 이쯤에서 등에다가 커맨더 코인 장착! 그리고 처음에 빼놓은 백팩을 가지고 옵니다. 좌우로 갈라주고, 이 파란색 부분을 락을 풀면서 위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퀴가 바깥을 보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2클릭 정도 꺾어줄게요. 반대쪽 마찬가지 락을 풀어서 펼치고 바퀴 바깥쪽을 본 상태로 해서 2클릭 정도 옆으로 펼쳐주고, 어깨 위쪽에 조인트를 끼우는 곳이 있습니다. 맞춰서 바퀴가 바깥쪽으로 가는 거 잊지 마시고 장착! 마찬가지 장착! 여기서 한 클릭 정도 뒤로 한 클릭 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좀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이게 생각보다 관절 자체가 다 라쳇인데다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 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뒤로 가서 커맨더 샷을 장착! 수납해줍니다. 완성! 다이노 커맨더 로봇 모드! 이야, 묵직한 거 보이나요? 와, 덩치가 우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압도적입니다. 이 렉스카이저는 오히려 날씬한 수준인데요. 얘는 우와, 옆에서 봤을 때 두께가 보이나요? 이 두께감, 다리 두께, 등까지 해가지고 이 상체 두께감이 우와, 미쳤습니다. 대박. 솔직히 조금 압도되는 볼륨감이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큼직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렉스카이저 비교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짠! 자, 좌측 렉스카이저, 우측 다이노 커맨더입니다. 정수리 기준으로 키가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이노 커맨더가 양 어깨에 뿔도 달고 있으니까 사이즈는 훨씬 크다. 높이 자체가 훨씬 높은데 정수리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하체 두께감, 이 볼륨감이 무시무시하네요. 이 차이가 많이 큰데? 야, 렉스카이저는 그냥 정말 멋있다, 날렵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야, 다이노 커맨더는 진짜 비교하고 보니까 더더욱 그 묵직한 매력이 있네. 옆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비교했을 때의 느낌이 아까 그냥 혼자 봤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죠. 이 렉스카이저는 아마 많은 분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두께감 차이다, 무게감 차이가 이 정도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뒷모습은 백팩이 진짜 또 엄청 커가지고 와우. 아무튼 이렇게 상상 이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 다이노 엠페러는 어느 정도일까? 솔직히 조금 기대도 되네요. 이제는 이렇게 비교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단독으로 사이즈도 재볼까요? 일단 정수리까지가 약 30cm고요. 그 뒤에 있는 이 뿔까지가 한 35cm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네요.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은 감상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변형 자체도 막 엄청 복잡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 정도의 퀄리티? 렉스카이저 때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만만치 않다, 그런 느낌이네요. 트레일러가? 와우.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잘생겼습니다. 얼굴 자체는 색깔이 좀 다른 렉스카이저 느낌도 나요. 머리 장식이야 다르긴 한데 얼굴만 딱 봤을 때 이게 다이노 커맨더, 그리고 이게 렉스카이저. 턱이 이렇게 위로 솟은 것만 없지 되게 닮지 않았어요? 그죠? 콧등도 살짝 올라와 있는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그 주변에 금색깔의 덕트 부분, 머리 부분도 초록색이나 금색의 장식, 그리고 트리케라톱스스러운 3개의 뿔, 이것도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흰색으로 다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머리 실루엣 자체도 확실히 기존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느낌. 이걸 머리를 옆으로 돌려보면 공룡 머리스러움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쵸? 특히나 이 머리 위쪽 부분이 특히 공룡 머리스러운 포인트. 좋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 위로 솟은 이 거대한 뿔 또한 독창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밑에는 미사일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고요. 빨간 색깔의 포인트들도 부분 도색되어 있고, 뿔 끝에 있는 흰색도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가슴 정중앙에 큰 뿔이 하나 솟아나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거랑 백팩에 있는 이 뿔까지 합치면 여기도 뿔 3개. 이것도 가만 보면은 위로 굳이 올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해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더욱 트리케라톱스스러운 실루엣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가슴 뿔 주변에 금색 장식, 빨간색의 라인, 흰색의 라인도 보이네요.
거기다가 마치 전투 조끼를 입은 것처럼 여기 가슴 주머니 같은 디테일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로봇 형태의 한정으로는 미니 특공대 비밀 요원처럼 활동하는 레이가 탑승을 하니까 또 비밀 요원 하면은 또 이런 주머니 그럴싸한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깨도 기존의 다이노이드 특유의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보기 좋았어요. 이 안쪽에 있는 금색만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주변의 금색은 파츠입니다. 금색 파츠 안쪽에 검은색과 금색이 도색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옆이나 뒤쪽까지도 전부 금색 파츠가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솟아있는 뿔 같은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취향이네요. 그리고 팔 하박 자체도 굉장히 두꺼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육질 같은 느낌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옆에서 봤을 때 이 팔 하박의 이 굴곡, 각진 외형 요런 거나 패널 라인들 요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물론 빨간색은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먹 중요합니다. 렉스카이저는 손가락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였는데 이 다이노 커맨더는 손가락 전체가 한 번에 가동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손가락 하나하나 가동하려고 그러면 조금 번거로운 것도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움직이는 것도 편한 것 같아요. 골반 쪽도 이 스커트 형태의 디자인, 근데 그 스커트 형태가 약간 이빨 아니면 발톱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으로 된 것도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메탈릭 그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허벅지 앞에 있는 두꺼운 패널 라인들, 허벅지 안쪽에도 있고요. 바깥쪽에도 패널 라인들이 있습니다. 두껍게 되어 있는 이런 외장 디자인들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아까 차량 외장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사이드 스커트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끼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벌려서 회전시켜 줄 수 있으니까 원하는 형태로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두툼한 디자인의 다리, 이게 다리 아래쪽이 여기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단순히 옆에서 보면은 아까 차량일 때 트럭 일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트럭의 앞부분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물론 앞에 바퀴도 있으니까 더욱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죠. 무릎 같은 경우도 이 흰색과 빨간색의 라인이 그대로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게 포인트라고 느껴집니다. 무릎 장식에만 금색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파란색의 외장에 큼지막한 빨간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포인트겠네요. 되게 튼튼하고 웬만한 공격으로는 데미지 하나 입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다리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리 안쪽으로도 내부 디테일이나 금색 라인도 있더라고요. 여긴 정말 안 보이는 부분일 텐데 여기도 있는 게 포인트였고요.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발입니다. 발끝에도 뿔이 있어요. 트리케라톱스 아니랄까봐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 발 앞쪽으로도 검은색 부분에도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발꿈치인데 아까 차량일 때 앞쪽 그릴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서 발바닥이 된다. 이런 부분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발바닥 부분 역시 앞쪽에는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팩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아까 차량 바닥이었던 부분이 이제 백팩의 뒷부분으로 오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백팩으로서 활용된다가 아니라 이따가 다이노이드와 합체할 땐 이게 발이 되기도 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단순한 백팩은 아니라 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내부라던가 안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나 이런 거 충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과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막 팔다리가 두꺼우면은 가동이 보통은 그렇게 막 좋지는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목 부분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볼 조인트로 되어서 옆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들고 숙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라든가 각도 이런 것도 자유롭죠. 그리고 어깨는 구조상 앞으로 빼는 건 힘듭니다. 아무래도 변형 구조상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을 편하게 소리 좋고요. 잘 돌아갑니다. 편하게 돌아가고요. 팔 옆으로 드는 것도 90도까지 잘 들어지고요. 그리고 팔 회전축 역시 이제 라쳇은 아니지만 튼튼하게 돌아가는 형태고요. 팔꿈치는 라쳇 90도 가까이 굽혀지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도 회전축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클릭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각이 져 있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손가락은 아까 봤죠? 이제 전체 마디가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의외로 허리 회전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돌리기 전에
안쪽에 있는 이 커맨더 코인을 좀 내려줘야 허리가 편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안 그래도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허리 회전. 오, 완전히. 경쾌한 소리와 함께 편하게 돌아가는 허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일단 앞쪽 스커트가 앞으로 들리게 가동이 되고요. 다리 들어보면 어느 정도 들어 올리면 무릎이랑 스커트 간섭이 생기지만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90도 가까이 들어지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이 위에 있는 외장끼리의 간섭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들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허벅지 회전 역시 튼튼하게 돌아가는 형태고요. 무릎은 이중관절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위쪽 아래쪽 둘 다 라쳇으로 해서 튼튼하게 가동을 하는데 90도 조금 못 미치게 움직여줍니다. 위쪽 관절만 움직이면 더 안쪽으로는 위쪽 관절만으로는 안 꺾이고 여기서부터는 아래쪽 관절을 써야 하는군요.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한 클릭 정도 뻗어주는 건 가능한데 안쪽으로 꺾이는 건 안 됩니다. 대신에 발바닥이 사선으로 깎여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뒤꿈치는 회전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혹시 막 뒤로 넘어갈 것 같을 때 이렇게 한 클릭 정도 돌려주거나 하면은 좀 지탱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각도 잡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자, 그럼 액션 포즈도 좀 살펴봅시다. 먼저 다리에 있는 커맨더 샷 액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양쪽 다리에서 무장을 떼와서 커버를 열고 손을 펼쳐서 그대로 쥐어줍니다.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무장을 들기만 했는데도 꽤 멋진데요. 그렇게 완성한 커맨더 샷 액션. 역시 양손에 총을 들었으면 이렇게 양쪽 다 정면을 향해서 또는 이렇게 옆을 향해서 한 번에 겨냥을 해주는 게 멋이죠. 야, 근데 이거 괜찮다. 이게 무장이 그래도 권총 스타일이긴 해도 큼지막하니까 이 특유의 원근감이 살아나네요. 요거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커맨더 라이플 액션입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한 손으로는 지탱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봤는데 요런 스타일의 액션도 소화를 할 수 있네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커맨더 X 액션입니다. 그대로 이제 날만 세워서 손에 쥐기만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한 손으로 쥐는 도끼도 좋지만 우리에겐 아직 커맨더 스피어가 남았습니다. 커맨더 라이플의 뒷부분과 커맨더 X의 손잡이 부분을 합체! 짜잔! 커맨더 스피어! 창 형태로 합체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라이플의 손잡이를 잡고 땅에 내려놓은 상태의 스피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근엄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도 전시한다 그럼 딱 이 모습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액션 포즈도 봐야죠. 먼저 그대로 스피어를 들어 올린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이 스피어 중간에, 그러니까 라이플 중간 부분에도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손잡이를 옮겨서 잡고 있는 위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액션 포즈 취할 땐 이 중간을 잡는 게 더 좋겠죠. 그렇게 묵직하게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도 포즈가 꽤 잘 나오죠? 묵직한 액션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어느 땐 좀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좋네요. 자, 그럼 다이노 커맨더 본체에서 볼 건 다 봤는데 우리 아직 안 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이노이드 헤드봇들과의 합체! 여기에 스톰테라까지 딱. 비록 발은 호환되지 않거든요. 대신에 팔 쪽은 다 호환시킬 수 있어서 조인트가 똑같아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노 커맨더를 먼저 합체 모드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일단 백팩을 떼어내주고요. 다시 관절을 정위치 하면서 락까지 전부 걸어주고 그대로 백팩의 뒷면, 그러니까 바퀴가 위로 오게끔 해주면 발의 완성입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관절 정위치 락까지 전부 걸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양발이 완성된 거죠. 그대로 바퀴가 바깥으로 가도록 발바닥으로 가서 조인트를 맞춰줍니다. 앞쪽과 뒤쪽 전부 다 조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 맞춰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앞쪽 끼우고 뒤까지. 갑자기 쫙 하고 발이 높아져서 키가 커 보이죠? 훨씬 커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다시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렉스카이저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팔꿈치 넣고 뒤로 넘기고 차렷하면서
팔꿈치끼리 락을 걸면 팔은 전부 다 수납이 끝났고 어깨에 가서 역시나 렉스카이저처럼 숨겨져 있는 조인트를 돌려서 꺼내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합체 모드의 완성! 자, 그럼 바로 다이노이드들과 합체해봅시다. 왼팔에 썬더티라와 오른팔에 버닝케라. 거의 뭐 기본 형태처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원래 내 것인 양 연결되는 느낌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버닝케라 해볼 게 있죠. 무기 강화 파츠를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봤을 때 솔직히 이 파일 벙커 부분 좀 짧다, 얇다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월등히 크게 의외로 차이가 아니지, 의외가 아니지, 그냥 엄청 차이가 크네요. 그래, 이 정도는 되어야 또 그 파일 벙커라는 이미지에 걸맞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오른팔에 버스터 기가, 왼팔에 타이달 샤크. 역시 팔이 훨씬 커지면서 밸런스도 더 잘 맞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되게 역시 다이노 커맨더가 세 보이긴 한다. 아니, 채룡님 이 상태에서 포즈 안 잡나요? 아직 우린 스톰테라까지 껴봐야 되기 때문에 스톰테라 낀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장착 방법은 동일합니다. 스톰테라 양쪽 어깨 도킹, 짜잔. 그리고 밖에다가 팔을 껴주죠. 먼저 버닝 썬더 조합. 스톰테라가 추가되면서 어깨가 훨씬 넓어 보이기 때문에 더 박력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오른팔에 파일 벙커로 공격! 훨씬 커진 파일 벙커 덕분에 박력이 더 늘었습니다. 대신에 아쉬울 수 있는 게 지금 팔을 뒤로 수납했기 때문에 허리 회전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렉스카이저 때도 비슷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터 타이달 조합. 야, 이거 역시 무시무시한데요. 박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양쪽 무장을 전부 다 상대에게 겨누고 있는 모습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자, 그럼 합체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다시 비클 모드로 되돌려 볼 건데, 다른 부위들은 전부 다 그냥 다시 되돌린다, 접는다 막 이 정도지만 고관절 부분은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게 있어요.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부분의 완성이고요. 자, 이제 고관절 부분인데요. 관절을 90도씩 꺾어줄 겁니다. 고관절을 뒤로 90도, 그리고 무릎의 아래쪽 관절이 아니라 위쪽 관절 90도 이렇게만 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리 사이에 생겨난 조인트와 그리고 이 골반 아래에 있는 하얀 색깔 구멍이 맞으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고관절 먼저 90도 들어준 상태에서 이 흰색 쪽에 있는 위쪽 무릎 관절을 90도 접어주면 총 3군데가 맞아야 합니다. 다리 사이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는 핀, 이게 다 딱 들어맞으면 완성입니다. 안쪽도 맞았고 바깥쪽도 맞았죠? 이렇게 하면은 접기 끝. 그러면 나머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손목 뒤쪽이랑 무릎 뒤에 생겨난 조인트랑 딱 맞춰주면 밀착이 완전히 됩니다. 비클 모드로 변형 완료! 자, 이렇게 베이스 모드 위에 올라선 모습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다이노 커맨더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상 이상의 볼륨감, 상상 이상의 기믹, 진짜 큰 만큼 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참 재밌었고요. 다른 다이노이드도 전부 다 있으면은 100% 즐길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다이노 커맨더 단독으로도 즐길 게 많다는 게 제일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베이스 기믹만 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보니까 앞서서 다이노이드를 모았다면 더 좋은 거죠. 대신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볼륨감이 크고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무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핸들링 할 때 조금 힘들 수 있다.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이렇게 막 한 손으로 가지고 놀기 힘든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혹시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게 주의해서 만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